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임차인의 권리보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인데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요. 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법적으로는 대항요건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러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그 주택이 경매됐을 때는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도 먼저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는 법적으로 우선변제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주민등록을 하고요. 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겠지요. 근데 우리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요, 그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차하는 주택의 주소하고 등기부상의 주소가 반드시 일치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실제 표기해 놓은 층수라든가 호수와 등기상의 층수 및 호수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집합건축물 대장의 작성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그 건물에 대해서 되기 전에요, 전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 표시된 동호수와 등기 후의 동호수가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외국인도 일정한 경우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거나 또 외국 국적의 동포는 재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 법률에 따라서 국내 거소 신고나 거소 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경우에는 전입 신고를 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주택을 인도받는 것도 이제 여기에 요건돼 있죠. 근데 주택의 인도라는 거는 그 임차 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받는 거, 우리가 이제 전형적으로는 이사를 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현관이나 대문의 열쇠를 넘겨줬는지, 또 이제 자동문의 어떤 비밀번호 같은 걸 알려줬는지, 또 이사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완전하게는 이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요, 키를 임대인으로부터 받았거나 비밀번호를 받고 짐을 또 다 안 옮기고 일부만 옮기고 또 가족 중에 일부가 가서 임시적으로 거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인도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이제 그 전에 동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받는 방법이 있고요. 또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을 지참하고 또 수수료, 소정의 수수료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은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해가지고 회원 가입을 한 후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계약서 등도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계약서는 이미지 파일로 준비를 해서 올릴 수도 있고요. 또 스캐너가 있으면 바로 첨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수료를 결제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접수는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접수한 경우에는요, 다음 업무 처리일에 확정일자가 발급되게 되죠. 그리고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이렇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이제 보증금이 이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 보증금이 전액 지급돼야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하느냐 하는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임차 보증금 전액이 지급되는 걸 요건으로 해서 효력이 그 이후부터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만약에 임대인에게 임차 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요, 이렇게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췄다고 한다면 나머지 보증금을 그 이후에 나중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임차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월세로 나온 집을 전세로 속여가지고 계약을 한 뒤에 보증금을 챙겨가지고 달아나는 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등기상의 소유자와 직접 해야 하고요. 만약에 대리인이 나와서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위임장, 인감증명 첨부 여부 등을 꼭 확인하고요. 또 이렇게 서류만 확인하는 거 가지고 안 되고 그 소유자 본인과 다시 한번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보증금과 전세금은 반드시 임대인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 가지고요, 어떤 근저당 등 선순위의 담보권자가 있는지, 또 혹시 미납된 국세는 없는지, 또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이라든가 확정일자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해야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미납국세 등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 미납국세와 다른 임차인의 확정일자 현황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임차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나 관할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임대인이 직접 납세증명원이나 확정일자 현황을 발급받아가지고 확인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하기 전에 미리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요, 이런 걸 꼼꼼히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항 요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이게 대항 요건인데요. 이거는 임대차 기간 중에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구비하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임대차 기간 중에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그 즉시로 대항 요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또 확정일자를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확보한 것도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를 해서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유 불문하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간에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라도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이거는 전체적으로나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이 이탈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항력은 전출 당시 대항요건의 상실로 인해서 소멸되게 됩니다. 만약에 그 후에 임차인이 뭐 바로 짧은 기간에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다시 이전해서 재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이미 소멸돼 버렸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해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다시 재전입한 때부터 이전의 대항요건과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순위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시고요. 또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보면은요, 분양권 상태에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죠. 아파트가 예를 들면 준공되고 보존 등기가 된 경우에 분양받은 자가 중도금, 잔금 대출 때문에 이런 경우 금융기관에 근저당 설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대개 보면은 분양계약서에 만약에 전세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에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가 대출을 유지하려고 한다면은 그 임차인을 퇴거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분양받은 사람 앞으로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임대할 때는 임대인이 대출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잠시라도 주민등록을 좀 옮겼다가 설정이 완료되고 나면은 다시 좀 전입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임대차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요, 임차인은 일단 다른 데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령 그렇게 할 때는 임차인이 일시라도 퇴거할 때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금융기관에 설정되는 이와 같은 금액이 얼마인지, 채무 총액이 얼마인지 이런 거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에게는 위험성이 따르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정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대출을 받는 동안에 잠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 이제 그 이후에 옮겨오는 걸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주택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에 실제 거기에서 임차인이 살고 있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임차인이 아니다. 이제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 주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 이후에 만약에 그 주택에 대해서 경매가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임차인이 뭐냐면 만약에 보증금을 이제 못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임차인이라고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경매 절차에서 종전에 자기가 임차인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번복해가지고 자기는 대항력 있는 이와 같은 임차인이고 또 근저당권자보다도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가지고 근저당 설정된 것보다도 그래서 자기가 우선하는 이와 같은 임차인이다. 그래서 그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내가 우선권이 있다.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이거는 법원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거는 금반원 및 신의 측의 위반이 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반원인 또는 이제 신의 측에 어긋나는 행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금반원이라고 하는 건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한 입으로 두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또 임차인이 설령 부득이하게 만약에 그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 경우에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이라도 남겨놔야 됩니다.
만약에 가족 모두를 이와 같이 이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그 경우에는 바로 대항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가족의 주민등록이 남아져 있으면 대항 요건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대항 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게 되면 임대인은 이제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죠.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이사를 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대항 요건을 상실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두게 되면은 종전 임대차 계약서 상의 계약상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인정되게 됩니다. 즉 대항 요건이 상실되지 않은 걸로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됐을 때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돼서 그대로 주택 임차인으로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의 어떤 효과는 만약에 이제 여기에 새로운 임차인이 그 주택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이미 임차권 등기가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택에 들어오는 걸 꺼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빨리 돌려주게 하는 어떤 심리적 압박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측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은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일방적으로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임차권 등기 명령 관련 비용,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야 되고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때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약자인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갖추고 이거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또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는요, 법원에서 정하는 배당 요구 종기가 있는데요. 그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